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경제 데이터가 견조하게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지는 발언들이 정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개가 되면서 상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와 백악관의 발언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웃다가 울다가 하는 시장이었는데요. 금요일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한 주 정리를 좀 해보시죠. 이날은 특히 정규 거래 움직임뿐만 아니라 애프터마켓에서의 특징주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일단 정규장에서는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한 가지 포스트에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미중 무역 합의, 양국은 90일간 관세율을 115%포인트 인하하는 데 합의를 했죠. 그런데 중국이 이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위반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 확대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장중 시장의 낙폭이 확대되는 양상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다시금 상승 탄력을 좀 키워나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매기려는 계획은 아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달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확인해 보시면요. PCE 물가지수가 3월 2.3% 전년 대비 상승률을 나타냈었는데 4월에는 2.1%로 완만한 인플레이션의 둔화 경로가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서 CME 페드워치 툴에는 현재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4%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도 좀 개선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앞서 발표됐던 예비치보다 이 확정치가 52.2로 조금 더 높아졌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대로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자 10년물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날 증시 방어에 도움이 됐다는 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5월 증시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한 달간 미국 증시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다우지수가 3.9%, S&P 500 6.2%, 나스닥 지수가 9.6%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는 한 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한 달간, 5월 한 달간 시장이 급등한 경우에는 향후 강세장의 예고편이다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카슨그룹의 라이언 데트릭 분석가의 자료인데요. 1985년부터 현재까지 5월에 시장이 지금처럼 강했던 케이스들을 쭉 모아놓은 겁니다. 1985년에는 가령 5.4% 5월 한 달간 올랐고요. 90년도에는 9.2% 오른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 한 달간 3개월 후 그리고 6개월 후 최대 1년 이후까지 증시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를 쭉 정리해 놓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1년 이후의 퍼포먼스가 될 텐데요. 여기 가장 아래 보시면 상승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증시가 오르지 않았던 케이스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평균 19.9%, 중간값 17.9%의 상승률을 나타내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번에도 지금으로부터 1년 후 20% 가까운 상승률을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히트맵을 열어서 이날 정규장 흐름 조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감 속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장중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발언을 하자 5% 넘게 하락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달래기 발언 속에 다시 3%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AMD와 퀄컴, 대만의 TSMC 등의 여타 반도체주들도 2% 안팎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이 머스크가 도지를 공식적으로 사임했죠.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역시나 미중 갈등, 확대 우려감 속에서 결국에는 3.3% 내림세를 그렸고요. 반면 바로 아래 위치한 GM이라든지 포드 등의 전통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전통 완성차들 혹은 내연기관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시장의 특징을 확인해 보신다면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 등 필수 소비자들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주가 그리고 바로 아래 통신사들 이쪽에 위치한 전기를 보급하는 유틸리티 업체들 그러니까 방어적 성격을 띠는 이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점이 한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주요 종목 이슈 묶어서 확인해 봅니다. 마감 후 애프터마켓을 움직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것은 철강 섹터가 되겠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We are going to be imposing a 25% increase. We're going to bring it from 25% to 50% the tariffs on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will even further secure the steel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Nobody's going to get around that. So we're bringing it up from 25%. We're doubling it to 50%. If you don't have steel, you don't have a country. You don't have a country. You can't make a military. What are we going to do? Say, let's go to China to get our steel for the army tanks and for the boats and ships. A strong steel industry is not just a matter of dignity or prosperity and pride. It's above all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and it is.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겠다. 시행 일자는 6월 4일 당장 이번 주부터입니다. 미국의 철강 업체들은 당연히 수혜 기대감 속에 올랐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의 시세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대표적인 철강 생산 업체들 중에는 클리블랜드 클립스가 일단 꼽힙니다. 정규장에서는 1.2% 내림세를 그렸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그렸습니다. 애프터마켓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날 뉴코어가 아니라 클리블랜드 클립스의 시세를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클리블랜드 클립스는 두 자릿수 상승률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뉴코어의 주가 역시도 애프터마켓에서 이날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철강 업체들의 주가는 올랐지만 자동차와 건설 쪽은 어땠을까요? 이쪽에는 철강이 원자재로 많이 들어가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애프터마켓에서 반대로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국의 업체들보다 더 걱정인 것은요. 미국의 상당량의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9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9%를 차지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애플입니다. 4월 중국의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50만 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애플은 지난달에 9% 감소를 했다가 이번 달에 0.6%로 다시금 반등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의 주가 역시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200달러 선 터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이 미국 정부가 주요 기관들의 민감한 기록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거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여기에는 이민과 사회보장, IRS 등이 포함이 되고요. 해당 플랫폼에 팔란티어를 활용할 거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팔란티어의 주가는 7%대 뛰어오른 131달러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도 시장을 움직일 주요 재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떠한 경제 전망을 제시하는가 아주 중요하겠는데요. 월요일에는 파월 의장, 화요일에는 리사쿡 연준 이사, 수요일에는 보스틱 이사, 그리고 목요일에는 쿠글러 이사 등의 발언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 잘 주시를
주시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관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로는 여러 가지 고용 데이터들이 이번 주 쏟아지게 됩니다. 화요일에는 졸지 구인 건수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뽑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금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5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지난달 신규 고용 그리고 실업률까지 체크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적으로는 목요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일정까지 확인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제네바 협상 관련해서 각종 노이즈들이 다시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합의가 삐걱된다라는 의미인데 캐비넷의 백악관 고문은 이번 주에 이르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만날 가능성 또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전개해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측의 반응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철강 관세 인상 이야기 앞서서 체리 앵커가 전해주었습니다. 4월 근원 PCE가 전월비 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점차적으로 생각보다는 완만한 수치를 계속해서 발표해주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지표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근원 PCE 물가지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불거진 관세 불확실성이 앞으로 5월 이후에 물가 추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조금 더 시장의 시선이 옮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소비 심리 지수 견고하게 나타났는데요. 52.2로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다시 테슬라에 집중을 온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의 친구이자 조언자로 남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고용 경고 등이 켜질 것인가? 최근 들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조금은 불안한 숫자들을 최근 들어서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는데요. 이번 주 ADP, 졸츠 그리고 비농업 고용 보고서까지 고용 데이터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연준 인사들의 각종 발언들, BOC와 ECB의 발언 내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매크로 데이터 PCE 물가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완만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어쨌거나 시장의 평가이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지켜볼 데이터들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함께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헤드라인 MOM 기준으로 발표치 0.1%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전월치보다 소폭 상승이긴 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 제외한 코어 PCE 물가지수 0.1% 상승으로 전월치와 동일했고요. 예상치에도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연간 기준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헤드라인 코어 PCE의 경우에는 발표치 2.5%로 나타났고요. 예상치에 부합, 전월치보다는 그래도 완만한 둔화세를 나타냈다라는 것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4월 PCE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그리고 코어 PCE의 추이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이 사이에는 굉장히 큰 고물가 우려감이 시장을 덮쳤던 때이기도 했죠. 1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에서 5%대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까지는 전반적인 지표가 하향 안정세를 그려나가고 있었고요. 연준의 긴축 정책도 함께 효과를 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도 4.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형성이 됐습니다. 코어 PCE 물가는 2.5%로 경제 지표 데이터 자체는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물가 우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죠. 지표는 안정적이나 심리는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점에 집중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가에서 이번 PCE 물가지수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데 동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무역 협상 관련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트 오건 보스턴 비 릴리 웰스 수석 전략가 무역 전쟁 출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크리스 자카렐리 노스라이트 CIO 연준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지켜보면서 빠르게 정책 전개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함께 내놨습니다. 피터 딜로 이코노미스트 역시도 전반적으로 무역 전쟁의 수치를 이번 PCE 데이터가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내놨으니까요. 앞으로 나올 경제 데이터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올 고용 데이터들 특별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onfident that when President Trump and Party Chairman Xi have a call, that this will be ironed out. But the fact that they are withholding some of the products that they agreed to release during our agreement, maybe it's a glitch in the Chinese system, maybe it's intentional. We'll see after the president speaks with party chairman. Well, first of all, Margaret, I will sa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never going to default. That is never going to happen. That we are on the warning track and we will never hit the wall. 네, 베센트 재무장관의 주요 인터뷰 내용 살펴보고 왔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디폴트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7월 안에 좀 협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었던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지금 SLR 관련해서 대형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보유할 수 있는 물량 해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의 불안을 촉발시켰던 것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관세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미국은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무역 관련한 관세 관련한 정책적인 부분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고요. 중국의 비이행 행태가 우려된다. 제네바 협정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캐비넷의 백악관 고문, 중국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있었고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할 것이다. 그리어 대표의 말보다는 그래도 조금 완화된 논조였고요.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도 조만간 시 주석과 대화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화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무드로 전개가 되는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340억 달러가량으로 추산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실적 발표라던가 여러 공시를 통해서 추산한 규모이고요. 미국과 아시아, 유럽 전역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거나 또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 발표를 포기한 기업들도 속출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46조 7천억 원 규모가 되겠네요.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관세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 비율을 추산한 그래프입니다. 가격 인상과 비용 흡수 22%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좀 올려잡거나 관세로 인한 여파를 미리미리 가격에 전가하는 식으로 대응해 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관세의 직접 비용, 매출 원가나 이익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보고함으로써 지금 관세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기업들의 비율 18%입니다. 그 밖에도 가이던스 하향이라던가 수익성이나 마진 경고,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관세에 대한 대응책들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어쨌거나 정책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야기들로 대응책이 꾸려졌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세에 따른 글로벌 기업 대응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S&P 500 지수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도 시장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S&P 500 회복에 그래도 빅테크 종목들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블룸버그 통신에서 내놨는데요. 엔비디아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의외로 애플이 3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가장 크게 낙폭을 가져갔던 만큼 주가의 회복세를 보여준 것에 따라서 애플도 3위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브로드컴, 테슬라, 아마존, 메타, 알파벳과 넷플릭스, JP모건이 S&P 500 지수의 반등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종목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위쪽에 보이는 빨간 선은요. 빅테크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향후 12개월 PER이고요. 아래쪽은 S&P 500 지수의 향후 12개월 PER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 급락을 경험하면서 S&P 500 지수의 PER도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전에 완만한 수준의 PER 수준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빅테크 종목들이 다시 S&P 500 지수를 상승 쪽으로 견인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 볼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액티브 펀드의 자금이 어디로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추산한 섹터별 그래프인데요. 에너지 섹터 비중 축소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가장 빠르게 비중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추세가 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액티브 펀드 자금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추세와 다시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쪽에서는 필수 소비재 쪽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술주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기술주 트럼프 관세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섹터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비중 축소 근접하고 있고요. 탑 10개 기술주 가운데에서 67% 펀드가 탑 기술주 10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엔비디아가 지난 5, 6년간의 추세를 살펴봤을 때 한 자릿수에서 한 60%대까지 비중이 올라갔고요. 인텔의 비중은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